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통일강사 통합문화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저는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의 박예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북 통합문화 저해 요인 및 그리고 촉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눌 텐데요. 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두 개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은 배제와 통합, 탈북인의 삶이라는 책인데요. 남북시민통합연구회에서 11명의 연구자분들이 펴낸 책입니다. 그 9명의 연구 전문가들과 그리고 2분의 이렇게 현장 전문가분들이 펴낸 책인데요.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우리 독자들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 가져오는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핵심 포인트 메시지를 좀 갖고 왔습니다. 어떤 문구가 있냐면 서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탈북인의 삶은 한마디로 배제와 통합이라고 간결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이 책의 전체를 관통한다고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문구가 또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전망은 비관적이다. 내국인끼리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판에 하물며 탈북인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자, 그런데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책을 통해서는 저희 오늘 이 주제에 남북통합 문화의 저해 요인에 대해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동유럽 출신의 교수가 쓴 책인데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써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는 저는 이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다. 자, 타자를 위한 공간을 내 안에 만드는 거. 예,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또 문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포용의 실천은 그에 수반되는 기만, 불의, 폭력에 맞서는 싸움과 더불어 내가 배제라고 부른 강력하고 전염성이 있으며 파괴적인 악을 배경으로 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포용을 하기 위한 이런 실천은 어떤 배경이요? 오히려 파괴적인 악을 배경으로 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책을 통해서는 이제 저희가 저해 요인만 발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촉진시켜 나갈 것이냐, 이 방향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 강의에 이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통합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또 저해 요인, 또 촉진 방향, 또 배제, 포용 이런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키워드 말고 이 박예영이라는 사람이 균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끝까지 같이 오늘 이야기를 같이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생각하는 우리 남북 통합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사실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나왔습니다. 배제와 통합이라는 단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또 키워드는 바로 남남 갈등이라는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탈북민인데요. 우리 탈북민이 한국에 지금 0.06%, 그러니까 한국 국민 대비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작은 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 요인이 왜 저해 요인이냐? 자, 배제와 통합이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좋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삽니다. 근데 이런 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 정말 그 정치 어떤 공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탈북민들은 어떤 때는 통합의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선택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또 배제의 대상으로 또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정치공학적인 구조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요소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남남 갈등. 이것은 꼭 탈북민인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남한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문화 갈등, 그리고 거기다 이념 갈등, 정말 갈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건 당연히 한국 사람들 통해서, 한국 문화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어떻게 보면 남북 통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 갈까, 이런 데 걸림돌들이 또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탈북민의 수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남북통합문화센터에 와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저는 한국에 온 지 18년 된 탈북민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한결같이 고향을 가고 싶어 합니다. 예, 통일이 되어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대부분은 고향을 가고 싶다입니다. 그곳에 가족과 친지와 또 학교 시절 함께 놀았던 우리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체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의 관계를 보면 2018년에 저희가 막 뭔가 일어날 것 같이 했지만 지금 다시 또 어렵고, 이런 시간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 갈까라는 고민 끝에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이 0.06%밖에 되지 않은 적은 숫자이지만 종편 채널 막 두 군데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부각이 돼서 좋은 어떤 문화를 배워가기도 하는 어떤 이런 흐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반면에, 또 우리가 부정적인 이슈로 또 많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남북통합문화센터가 할 역할이 굉장히 저는 크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세 가지 요인은 그럼 어떤 원인에서 나오는 거냐,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건지, 그 원론적인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지금 한 70여 년 동안 장기 분단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장기 분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화의 차이, 문화의 갭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문화 차이, 이 갭이, 간극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 대해서 점점 더 무관심하게 되는 거고, 무관심이 또 되어지면 서로에 대한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죠. 예,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좋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이 왔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론으로 공부하는 거하고 진짜 또 삶으로 북한 주민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남한에 계시는 분들이 이론적으로 북한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정말 이렇게 피지컬한, 현장적인 얘기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빌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론과 생활에 어떤 갭이 있다는 거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탈북민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인을 좀 짚어봤고요. 이 배경을 짚어보고 나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아까 중요한 얘기라고 하면서 첫 번째 책을 읽을 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 전망은 비관적이지만 결론이 뭐였죠? 그래도 노력해야 된다. 자, 그래도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이제 촉진 방향과 연결을 해서 여러분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서독에 빌리 브란트 총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동방정책을 펼치면서 굉장히 이제 독일의 이 통일에 기여하는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폴란드를 방문을 했을 때 유대인들의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독일의 누가? 히틀러. 딱 떠오르시죠? 어떤 유대인들에게 악행을 저지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폴란드가 이제 화답을 하게 됩니다. 자, 가해자가 먼저 무릎 꿇고 손을 내민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참 이거는 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북한에서 지금으로서는 좀 약간 과연 그런 지도자가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모르는 일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보고, 가해자가 먼저 무릎 꿇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남한 쪽에서도 저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
얼르고 달래고 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 갈까 계속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고 우리 개개인이 삶을 살면서 그리고 우리 통일 강사 여러분들 또 강의를 많이 다니실 텐데 또 많은 질문들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바로 이러한 저해 요인, 방해 요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대안을 이 촉진을 시켜 나갈 것인가, 그 방향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용과, 그리고 제가 아까 중요하게 얘기했던 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국에서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특별히 교회 같은 데 가서 경험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분들 와서 이렇게 안아줘요. 팔을 벌리고 안아주면 감동하는 사람이 있고, 왜 이러지?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압니다. 아, 이게 가식이 아니고 정말 이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가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고, 얼마나 고생했어 하고 안아준다는 거를 알거든요. 자,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포옹해 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체험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북한에 없는 문화입니다. 뭐가요?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건 정말 없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와서 18년 동안 살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분들의 다독임과 격려와 위로로 사실은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남북통합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에 극복하는 방법으로 정말 1대1로 들어간다 할 때, 먼저 팔을 벌리는 건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타자를 위한 공간을 내 안에 만드는 겁니다.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언제든지 와. 언제든지 힘들 때 와. 이렇게 하고 불어준다면 사실은 그게 북한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아, 저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힘들 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건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반드시 남한 사람들이 팔을 벌리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 노력은 쌍방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 북쪽에서 오신 분들, 우리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팔을 잘 못 벌려요. 근데 오히려 남한 분들이 이게 더 잘 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자, 여기서 또 잘못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은, 내가 너보다 더 잘났으니까, 내가 너보다 가진 게 있으니까, 너는 어쨌든 나보다는 열악하고 약하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너를 안아줄 거니까 와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차원에서 품어주는 건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한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북한 너무 몰라. 아무개야. 자, 북한을 알려줘 하면 누구든지 아, 그래요? 하고 가서 다가가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사실은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꼭 남한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보면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부분 우리는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조금 오픈만 되면은 그냥 먼저 잘 다가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팔을 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이 이제 팔을 모으고 이제 우리가 포옹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올 것 같고요. 그렇게 둘이 만나게 되면은 내 안에 없는 거 너 좀 주고, 또 저 사람한테 없는 거 내가 채워주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주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 뭐죠? 균형입니다. 통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전체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강자가 약자를 포섭하는 이런 차원의 통합 말고 쌍방이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나아가는 거, 그리고 배려하고 또 이해를 하면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이 남북 우리 문화, 이 통합 문화는 저는 아주 정말 바람직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다시 이제 또 살다가 또 다시 이제 팔을 벌려가지고 서로 안고 포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남북 통합 문화 어려울까요?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남북 통합 문화, 이것을 실천해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계속 지금 사용을 하고 있은 지 5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반도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 그냥 남쪽에 있는 사람, 이런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탈정치화된 용어를 쓰는 것, 이것이 남북통합 문화에 좀 기여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북향민이라는 용어는 절대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찬양한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를 써갈 때 굉장히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 이 마음밭을 갈아가는 기경이 되는 일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북통합 문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요인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촉진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균형을 가지고 우리 안에 조금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좀 타자를 위한 공간을 내 안에 만들어 놓고, 그래 같이 가자 하고, 우리는 동반자야, 우리는 함께 가는 동지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저는 지금 현재 남북 관계는 어렵지만 이제 언제 어떻게 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같이 손을 잡고 뭐 북으로 가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름다운 남북 통합 문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화이팅 하시고 우리가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또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내봅시다 라고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